MZ세대, 옛날식 알파벳 20대, 30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컫는 얘기입니다. 대개 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18살 고3 아무튼 뭐 그때쯤에서 39까지를 아우르는 한 20년 정도의 스팬이 있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전 같으면은 뭐 어른이죠. 장성한 아들 딸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애들이죠, 애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표심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날 투표함을 똑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20대 30대 MZ 세대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는 겁니다. 20대가 56.4%, 30대는 더해서 61.1%. 나머지가 국민의힘에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머지 뭐 정의당으로도 가고 무소속으로도 가고 뭐 이리저리 찢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하나만 딱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싹쓸이를 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시에 있는 MZ 세대들 20대 30대 득표율 뚜껑을 턱 열어보니까 20대는 55.3%가 오세훈을 찍었고 30대는 56.5%가 오세훈 후보를 찍은 겁니다. 도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에 관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MZ 세대 한국 생각 뭐 이런 제목인데 그 원인 분석 중에 아주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젊은 세대들 1030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했느냐? 지속 가능성.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그 주도 세력들은 믿을 수 없는 세력들이다. 저 사람들에게 저 세력들에게 준 나의 믿음은 지속 가능성이 제로다. 문재인 5년을 지내놓고 보니 40, 50 기득권 세대는 더 부자가 되고 그분들이 가진 집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나 20대, 30대 나는 집 없는 거지가 돼 있더라. 주거 빈곤층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주도 세력들이 내세운 진보의 가치 멋있죠. 진보, 정의, 공정, 평등 멋있죠. 네,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야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먼저다 해서 그 사람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 노조 이런 쪽을 일컫는 말 아니었느냐.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가 보편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업인들은 제외. 반기업적 정서 처음부터 끝까지 5년 내내 그랬던 거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시종일관했던 굴욕적인 태도, 내로남불, 폐쇄된 민주주의,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는 결국은 보니까 귀족 노조, 386, 586 그 사람들의 기득권 지키기
그거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알고 보니 진보가 아니라 가짜 진보였다.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가 된 것이 이른바 조국 사태인 거죠. 그래, 애미 된 자가 부모로서 자식 둔 게 죄라고, 자식 의대에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냥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허튼 짓을 할 수는 있겠지. 거기까지는 뭐 죄값을 치르면 그래, 그걸 끝까지 물고 들어질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조국 부부와 그 일가족의 행태는 반성이 1cm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걸 보고 큰 느낌을 받은 MZ세대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그 시점부터 대탈주를 시작하고 있다. 어디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MZ세대들이 자신들이 범진보라는 그런 어떤 그룹핑을 거부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 아주 실용주의적이고 자신들의 직접적 이익이 무엇냐, 그것을 지원하는 정치 그룹이 어디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내년 4월 10일 3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렀던 총선거의 역대자뷰, 그러니까 비슷한 표 몰림, 젊은 세대들의 표 쏠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역대자뷰, 거꾸로 대자뷰, 그럴 수 있다라고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동아일보가 아주 매머드 여론조사를 했죠. 수도권을 다 살펴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도권에 지역구 의석이 몇 석인 줄 아십니까? 121.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253개. 그중에 121개니까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반이 수도권. 뭐 호남은 뭐 큰 변화 없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지. 영남, 호남만큼만 아니어도 거기도 뭐 또. 그러면 나중에 승패는 어디서 나느냐?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나는 겁니다. 절반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121석이 있는 수도권. 서울이요, 49개 의석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59개, 인천이 13개, 도합 121개. 여기에서 이기는 정당이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다 원내 1당이 됐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을 이기는 정당이 원내 1당이 된다는 그 법칙으로 본다면, 자, 내년 4월 10일 날 치러질 총선거에서 수도권은 어느 정당이 석권하게 될까라는 것을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2,500명을 조사를 했더군요. 그랬더니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격차였다면 지금은 그 격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비슷한 분석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에 서울이 지역구가 49개인데 민주당이 41개. 경기도가 지역구가 59개인데 민주당이 51개. 인천이 13개인데 민주당이 11개. 그냥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뭐 가두리 양식장 그대로 모아가는 것처럼 싹쓸이 그냥 말 그대로 싹쓸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양상이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다. 역대자뷰.